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행, 이거 정말 그냥 돈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남는 투자인 걸까요? 하는 질문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유튜버 조승연 씨가 해외여행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 영상, 또 거기에 달린 시청자분들 댓글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시는 이용근 교수님 자료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게 조승연 씨는 경험이냐 낭비냐 이런 이분법 자체에 좀 의문을 던지는 편이고요. 이용근 교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여행이 성공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죠. 와, 정말 상반되네요. 네, 상반되면서도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행 가서 즐겁고 쉬고 뭐 그걸로 됐다 하실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여행 가서 뭔가 배우고 나를 발견하고 이런 경험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여행의 다양한 의미 또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조승연 씨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여행 그거 그냥 돈 쓰는 거지 인생 발전시키는 경험 아니다. 이런 말에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막 회사 그만두고 여행 떠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조승연 씨는 본인 경험을 딱 들어서 반박을 하더라고요. 2015년에 모로코에서 EBS 다큐를 찍는데 현지 코디랑 운전사 딱 둘만 데리고 정말 아무 준비 없이 3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 3주나요? 준비 없이. 네, 근데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 이후로는 기존에 하던 방송 일이 좀 재미없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결국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명백히 경험이었던 거죠. 커리어를 바꿀 만한.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조승연 씨가 경험 아니면 낭비냐. 이 질문 자체를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를요. 네. 낭비면 좀 어때? 이런 거죠.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걸 꼭 뭔가 생산적인 거랑 연결시켜야 하냐는 거예요. 해외 가서 그냥 맥주 마시는 게 너무 좋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사이다 같은 발언이네요. 사실 현대인들이 뭐든 다 생산적인 일, 이걸로 정당화하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냥 놀다 왔다, 좋았다 이러면 될 걸 굳이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이렇게 포장해야 하는 문화. 그게 오히려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행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해요. 아, 어떤 거요? 첫째는 영적인 경험이요. 예를 들면 이집트 피라미드나 로마 콜로세움 같은 데 딱 서면 와, 시간의 거대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압도되는 느낌? 아니면 알프스나 세렝게티 같은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조상 숭배나 자연신 숭배 감각이랑 연결된다고 보더라고요. 아,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런 영적인 공간에 막 데크 깔고 편의시설 들어서고 이러면 그 느낌이 파괴된다고 주장해요. 편리해지면 오히려 네, 편리함과 안전을 너무 중시하는 우리 문화가 오히려 이런 숭고한 경험을 방해한다는 거죠.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두 번째 경험은 뭔가요? 두 번째는 인간 세상 속에서 얻는 경험인데요. 인간 세상. 네. 익숙한 시스템이랑 다른 시스템을 만났을 때요. 예를 들면 일본 버스는 뒷문으로 타서 표 뽑고 내릴 때 돈 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유럽 식당 가면 웨이터가 자리 안내해 줄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려야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낯설음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일상의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이군요. 그렇죠. 또 뭐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툭 던지는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세상 사는 방식 다양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보고요. 네.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인스타 같은 걸로 다 봐서 해외 가도 뭐 별거 없다. 이런 의견요. 아,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했죠. 그냥 유명 관광지만 쓱 훑어보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어 뭐 책이나 패션, 미술 이런 게 있다면
그 분야의 어떤 성지 같은 나라에 가면 여전히 큰 감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 찾는 게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뭘 보고 싶은지, 뭘 경험하고 싶은지, 그게 뚜렷하면 여행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꼭 보상 심리로 여행 간다더라.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던가요? 아, 그것도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존중이요. 네. 한국 사회가 워낙 생산 위주로 돌아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가장 감성비 높은 소비를 하고 싶다. 이건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 감성비 높은 곳이 해외라면? 거기 가서 보상받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긴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어디서 만족을 얻는지는 그냥 개인 취향이라는 거죠. 아기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거 답변이 아주 명쾌했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였죠. 아이가 기억하든 못하든 그 힘든 과정을 부모가 해내면서 자부심이라 행복을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아, 부모의 만족감. 네. 오히려 막 애한테 강인함을 길러줘야 해. 이런 식의 목적의식이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보고요. 댓글 보니까 실제로 아이랑 같이 간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했다는 부모님들 공감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행의 즐거움, 또 조승연 씨 관점에서 이제 좀 다른 결로 가볼까요? 이용근 교수님, 성공해야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해야 성공한다. 와, 이거 진짜 도발적인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두 아들을 학교 공부 대신 여행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대단하시던데? 네, 이 교수님은 여행을 그냥 쉬거나 기분 전환하는 걸 넘어서요. 아주 체계적인 배움, 성장의 과정으로 분석을 하세요. 체계적인 과정이요? 네, 무슨 커리큘럼처럼요. 여행 준비 단계, 용기 내는 단계, 익숙한 곳에서 탈출하는 단계, 자유를 느끼고 새로운 만남, 인식, 성찰 이걸 통해서 변화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결국 자아 실현까지 이어진다. 이런 단계로 설명을 하세요. 와, 거의 무슨 성장 로드맵 같은데요. 혼자 하는 여행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혼자 하는 여행. 네, 낯선 곳에 딱 혼자 있으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랑 깊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영혼의 무게라. 와닿네요.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안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세요. 외로움, loneliness하고 고독, solitude는 다르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이요. 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좀 수동적인 고통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집중의 시간이라는 거죠. 아, 혼자 하는 여행은 바로 이 즐거운 고독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그렇군요. 혼자 떠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네요. 네,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 없다는 말이나 불교 경전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정신적 자립을 강조하시죠. 혼자서 낯선 상황을 헤쳐나가는 경험 자체가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확실히 혼자 여행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독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또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자존감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혼자 길 찾고 예상치 못한 문제 생기면 해결하려고 애쓰고 또 말이 안 통해도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외톨이가 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질적으로 다르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여러 명사들, 명언도 많이 인용하셨던데요. 네, 많았죠. 몇 가지만 꼽아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 안 하면 딱 한 페이지만 읽는 거다. 이거는 여행이 시야를 넓혀준다는 걸 딱 보여주고요. 네. 또 마크 트웨인이 여행은 편견, 고집, 편협함에 치명적이다라고 했듯이 낯선 문화를 직접 만나면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헨리 밀러가 우리의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행의 가장 큰 성과는 외부 경험을 통해 내 안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죠. 여행은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다. 이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돈을 쓰는데 부유해진다니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물질을 소비해서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 지혜, 자신감 같은 내면의 자산을 얻게 된다는 의미겠죠? 어쩌면 이게 여행을 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용근 교수님 자료에 보면 여행자, 트래블러
비지터랑 관광객, 투어리스트를 구분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네. 다니엘 부어스틴의 말을 인용했죠. 여행자는 능동적으로 경험을 찾고 관광객은 수동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 좀 엘리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여행에 임하는 태도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태도요? 네, 관광객은 좀 정해진 길 따라 편안하게 다니는 걸 선호한다면 여행자는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특정 방식만 진짜 여행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스타일로 여행하던 그 과정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얻고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조승현 씨가 강조한 즐거움의 가치랑도 통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어떤 태도로 여행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조언들도 있었죠. 네, 어린 왕자 작가 생텍쥐페리가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고 했죠. 가볍게요? 짐을 줄이라는 건가요? 뭐 물리적인 짐도 그렇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짐, 선입견이나 걱정, 너무 큰 기대 같은 거 내려놓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순간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겠죠. 아, 마음의 짐. 또 제임스 미치너의 조언은 아주 그냥 직설적이었어요. 그 나라 음식 거부하고 옷차림 무시하고 종교 두려워하고 사람들 피할 거면 그냥 집에 있어라. 와, 세네요. 네, 낯선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노자의 말도 있었죠. 좋은 여행자는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유연함,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여행은 소비일까요? 투자일까요? 오늘 조승현 씨, 이용근 교수님, 이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여행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단순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귀중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용근 교수님의 틀을 좀 빌려서 구분해 보자면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 풀고 즐거움 얻는 거. 이걸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은 어쩌면 소비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네. 반면에 낯선 환경에 나를 딱 던져놓고 좀 불편함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나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여행. 이건 명백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관광과 여행을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조승현 씨가 말한 것처럼 피라미드 앞에서 막 시간의 영원함 느끼고 아니면 일본 버스 타면서 시스템 차이 느끼고 이탈리아 할아버지랑 농담 따먹으면서 삶의 다양성 깨닫고 이런 건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그렇죠. 덱플에서도 여행 가서 정말 깊은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이런 경험담 진짜 많았잖아요. 살아있길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도 계셨고요. 네,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경험에 꼭 거창한 의미를 붙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조승현 씨 말처럼 그냥 해변에 누워서 멍 때리는 즐거움, 맛있는 거 먹는 행복, 그것도 너무 소중한 여행의 일부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행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한 그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우리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행을 그냥 돈 쓰는 소비로 만들지 아니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투자로 만들지는 결국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겠죠. 네, 내가 여행에서 뭘 원하고 뭘 얻고 싶은지, 나에게 여행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지난 여행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앞으로 떠날 여행을 계획할 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브라운이 던진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분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먼 곳으로,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 여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행이라? 네.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늘 하던 생각, 익숙한 감정, 나를 가두던 어떤 틀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경험일 수도 있겠죠.
다음 여행에서는 어떤 익숙한 나로부터 잠시 떠나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